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남북한이 20일 최전방 서부전선인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포탄을 주고받는 경고성 폭격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이 대북 심리 전용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76.2mm 직사화기와 14.5mm 고사포로 추정되는 화기로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포탄을 발사하자 한국군은 155mm 자주포로 군사 분계선 북쪽으로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으로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적인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교전으로 남북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이 오후 3시 53분과 4시 12분에 두 차례에 걸쳐 화력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발 상응 지역에 155mm 자주포탄 수십여 발을 대응 경고 사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발사한 포탄은 모두 인원과 시설이 없는 지역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20일 남쪽으로 두 차례에 걸쳐 포격 도발을 한 것은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반발입니다. 북한군은 이날 포격 도발을 한 직후 총참모부 명의로 서해군 통신선을 통해 국방부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에 대한 전면적 중대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군은 오늘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오는 22일 오후 5시를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 시한으로 제시하고 추가 도발 위협까지 한 것입니다.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민감하게 여기는 데는 방송이 체제 붕괴 위협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뿐만 아니라 일기예보와 같은 유용한 정보로 북한군 장병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군 신세대 장병들의 충성도를 떨어뜨려 체제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0일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애덤스 카티나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그에 따른 남북한의 포격 교환과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을 향한 북한의 포격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 같은 도발적인 행동은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한국의 방어를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25년 동안 복역한 이한탁 씨에게 최종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9일 이한탁 구명위원회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8일 펜실베니아주 멀로 카운티 검찰이 제기한 연방법원 펜주 중부지법의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연방법원 펜주 중부지법이 증거 불충분으로 이 씨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펜주 멀로 카운티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한탁 구명위원회는 검찰이 법원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한탁 씨가 완전히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경우 완전 석방과 항소를 받아들일 경우 이 씨가 재수감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의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네, 이한탁 씨는 이제 완전 프리가 된 거죠. 완전 자유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판결은 이한탁 씨의 유무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연방지방법원은 이한탁 씨 유무죄를 따진 게 아니었고 또 항소법원도 이한탁 씨 유무죄하고 관련해서 판결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한탁 씨가 완전히 그 무죄를 증명하려면 이한탁 씨가 다시 재판을 해야지 된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변호사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려고 합니다.
이 씨의 이 같은 기나긴 감옥살이는 1989년 7월 29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큰딸 지연 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화재 발생 하루 전날 펜주 멀로 카운티의 한 교회 수양관에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딸 지연 씨와 함께 도착했고, 다음 날 새벽 잠을 자던 이 씨는 불기운을 느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딸은 화재가 진화된 뒤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 씨를 방화 용의자로 지목했었습니다. 이 씨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은 이 씨의 옷에 묻어 있었던 휘발성 물질들을 증거로 내세웠고, 재판부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이 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가 기각된 수감자에게 주어지는 재심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대낮에 두 남성이 다투다가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와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맨해튼 중심부인 45번가에 19일 오후 4시 45분께 행인 S씨가 절도 용의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가슴과 복부를 다쳤습니다. S씨는 비틀거리며 인근 식당으로 피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지닌 남성이 S씨의 지갑을 훔치다가 벌어진 싸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도주하다가 이날 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인 킹키부츠가 상영되는 극장 인근으로 연중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프랑스 남부 아비뇽의 강에서 수영하다가 숨졌다고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20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프랑스에 여행을 온 19세의 이 청년은 전날 오후 7시께 더위를 식히려고 아비뇽 생베네제 다리 및 롱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강 중심부로 수영해 가다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롱강 수중 6m에서 청년을 끌어올렸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생베네제 다리는 아비뇽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올해 7월이 전 세계 관측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미 국립해양대기청 산하 국립환경정보센터가 20일 밝혔습니다. 올해 7월의 전 세계 평균 온도는 16.61도로 20세기 평균인 15.8도보다 0.81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1880년 1월 달 이래 1627개월간 관측 역사상 최고치로 1998년 세워진 기존의 기록보다 0.08도가 높습니다. 국립환경정보센터는 7월 평균 기온이 100년당 0.65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지 표면 온도만 보면 올해 7월은 20세기 평균보다 0.96도가 높았고 136년 관측사상 6번째로 더운 7월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관측사상 최고 연평균 온도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이 찌도록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확인이 돼 혁신적인 비만 치료법이 등장할지 기대가 부풀고 있습니다. 19일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진은 FTO라고 불리는 유전자에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부위와 작동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간 FTO가 유전자가 뇌를 움직여 식욕이나 음식 선택을 조절한다는 가설은 나온 적이 있으나 지방을 쌓거나 태우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는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쥐의 유전자를 변형해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를 이미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진대사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50%나 날씬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인체와 관련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전례 없이 효과적인 비만 치료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5억 명 이상이 비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